이번 토픽은 쌍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쌍체니까 쌍으로 비교해서 paired고요. 비교해서 comparison test입니다. 토픽 4에서 쌍체 비교하고 독립적 표본출의 경우의 차이를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징은 쌍으로 비교한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독립표본출에서는 쌍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엔 쌍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가설에 설정해야 되겠죠? 자,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상황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쌍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모집단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모집단 1이 있고 모집단 2가 있어요. 모집단 1의 평균인 μ1이고 모집단 2의 평균인 μ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집단의 숫자들이 있겠죠? 이쪽 두 번째 모집단의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쌍체 비교를 쌍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쌍으로. 여기서 차이를 내는데 새로운 모집단이 형성이 되겠죠? 새로운 모집단은 뭐냐면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1x, 2x, 3x라고 쓰겠습니다. 모집단은 첫 번째 구성 요소는 1 빼기 1x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는 2 동그라미 빼기 2x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3 동그라미 빼기 3x입니다. 따라서 총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점 표본 추출에서는 이때 평균은 μ1 μ2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μd라고 합니다. d는 difference예요. 차이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동시점 표본 추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 하나, 둘, 셋이죠. 이걸 각각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D1, D2, D3를 표시합니다. 여기 틀렸고요. 스몰 d가 스몰 글자는 기본적으로 숫자고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해야 되니까 μ 대문자 표시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겠죠. 표본이 D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평균은 D바라고 표현합니다.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 x1, x2, x3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모집단의 평균은 μ고 그 다음에 표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도 x1, 2, 3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의 평균은 뭐라고 표시합니까? x바라고 표시하죠. 그와 동일합니다. 즉 D가 X 대신에 있는 것이고요. D바는 X바 대신에 있는 것입니다. 기호를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보겠습니다. 가설의 설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μ 디퍼런스가 차이가 없다, 있다. μ 디퍼런스가 마이너스다,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독립성 표본 추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μ1 μ2로 했고요. 여기서 쌍체 비교에서 μd로 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과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μ1 μ2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가설의 설정이라 이 세 가지 유형이 됐고요. 이제 검정 통계량을 선정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경우 모집단 하나에 있을 때 검정 통계는 이랬습니다. x바 마이너스 μ0, μ0라 하면 요 0 대신에 μ0가 있을 때 그 μ0를 말합니다. 분자가 이렇고요. 분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고 만약에 시그마를 모르면 s를 쓰고 이건 더 이상 표준점검을 따르지 않고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를 대문자 t로 표시하고 이건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의 자유도는 n-1이라고 합니다. x바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d바가 들어가야 되고요. μ0 했습니다만 여기가 μ0인 경우는 μ0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사항은 두 모집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한쪽이 크다, 작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화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뮤제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모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무엇인가요? 분모는 x바의 표준오차였죠? 여기서 뭐가 들어오죠? d바의 표준오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s가 있을 때 여기 s인데 다만 여기 디퍼런스에 이 s니까 s에 서브스크립트 d를 썼고 이건 t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n-1입니다. 스텝 3를 보겠습니다. 유의순의 결정은 알파로 표시하고 유의수는 문제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보통 2.5%, 5% 등등입니다. 검정규칙을 보겠습니다. 검정규칙은 양측 검정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단측 검정 이 경우는 이렇게, 이단측 검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8장에 많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텝 5는요 검정 통계론을 계산하고 스텝 6는 이제 최종적으로 뒷모것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BC는 새로 도입된 안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작업반 6개를 임의로 골라 작업반 번호가 1, 2, 3, 4, 5, 6개를 골랐고요. 사고를 한 손질 시간은 프로그램 시행 전과 before와 after로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표본을 6개 추출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행 전 before, 시행 후 after의 손질 시간을 본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작업반 손질 시간의 차이를 구하라. 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차이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차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이 차이 5고요. 36 빼기 43에서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 차이를 계산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7, 4, 8,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집단 1이 있고 모집단 2가 있는데 새로운 모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쌍으로 빼서 모집단 1에서 모집단 1을 쌍으로 뺀 겁니다. 그 새로운 모집단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였더니 표본 추출한 게 뭐냐면 차이죠.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7, 4, 8, 5라는 마이너스 5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모집단에서 모수, 우리 관심의 모수는 뮤고요. 즉 디퍼런스의 뮤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봐야 되겠죠. 표본 평균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d바로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선 di잖아요. 6개가. 그럼 이제 d바를 구해야 될 거예요. 이거의 평균입니다. 6.55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됐고요. 잠시 3번 말고 4번부터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손시간의 차이가 정균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안전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손시간의 평균이 바뀌었다는 심증을 유의수는 5%에서 검정하셔야 했어요. 유의수는 5%라는 건 이 유의수는 알파는 5%이고요. 그 다음에 바뀌었다는 심증은 뭐냐 하면 뮤 디퍼런스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바뀌었다는 건요. 차이가 0이 아니다. 차이가 0이라는 건 안 바뀌었다는 뜻이죠. 차이가 0이 아닌 것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요 유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의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뮤 d는 0이다. 안 바뀌었다. 규모가 대립가설은요. 바뀌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검정 통계량의 선정은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 d 값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표준 오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요 n-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빼기 평균 6.55니까 6.55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 쭉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n이 6이니까 분모는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평균이요 6.55가 아니고 계산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0.17입니다. 따라서 6.5를 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0.17을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 ST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되고, 스퀘어 루트 씌운 값은 6.5가 나옵니다. 스텝 4 검정 규칙을 보겠습니다. 검정 규칙은 양측 검정이라 요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요건 관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 빨간 선, 즉 크리티컬 밸류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5%이므로 이쪽은 2.5%이고요. 이쪽도 2.5%입니다. 지금 자유도가 n-1이라 601, 5가 됩니다. 표를 찾으시면, 즉 t분포표를 찾으시면 이 임계치의 값이 요게 플러스 2.571이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2.571이 나옵니다. 즉 검정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 이 값, 계산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571 사이에 있으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약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스텝이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D반은 마이너스 0.17이고 SD는 6.55이고요. 스퀘어 루트 6 하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64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0.64는 어디 있나요?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572 사이에 있죠? 따라서 결론, 가설의 채택과 기각, 스텝 6는 결론이 뭡니까? 규모가설을 채택한다. 즉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손시간의 평균이 바뀌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바뀐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